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외전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복싱의 붕대, 그다음에 헤드기어, 글러브 이렇게 방어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은 이제 몇몇 가지들의 방어 용품들을 설명을 하고, 복싱의 방어 용품들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샌드백의 종류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실제로 체육관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복싱 체육관에 등록한 처음부터 저희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붕대를 사고 마우스피스를 사고 복싱화를 사고 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줄넘기부터 시작해서 기초 체력 등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을 때, 이제 샌드백을 보통 치기 시작할 때쯤 이제 붕대 등 이제 글러브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 순서에 맞춰서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강의를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오늘은 그 복싱 도구, 이제 특히 방어용품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럼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바로 요 마우스피스입니다. 복싱 붕대, 헤드기어, 글러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용품을 설명드리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우스피스. 이 마우스피스가 없으면 주먹을 얼굴에 맞았을 때 바로 이빨들이 다 깨지거나 부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동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혓바닥을 씹어서 깨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게 바로 이 마우스피스이기 때문에 마우스피스는 스파링 같은 거 하실 때 절대 빼시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좀 가볍게 한다고 해서 헤드기어 등을 잠깐 안 쓸 수는 있지만 마우스피스는 절대 빼지 않는 거를 저는 반드시 추천해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우스피스도 브랜드도 되게 많고요. 복싱 용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브랜드도 상당히 많고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색상만 보고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빨에 끼는 거기 때문에 입술 색깔이랑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검은색을 싫어하는데 끼고 입을 싹 벌렸을 때 이렇게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개그맨들 그 약간 긴 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생각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을 싫어하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 색깔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마우스피스는 좀 비싼 제품도 있고 저렴한 제품들도 있는데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제품이에요. 요거 제가 요즘에 구매를 안 해서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00원, 20,000원 사이 정도 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통풍을 되게 좋게 하는 마우스피스도 있고 위아래 이빨을 다 가려주는 마우스피스도 있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저렴한 제품, 이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피스를 체육관에서 구매하셔서 아니면 구매를 해서 체육관에서 이제 성형을 할 때는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마우스피스는 사서 자기 이빨에 맞게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우스피스를 사도 어차피 내 이빨에 맞춰서 성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성형하는 자체가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걸 뜨거운 물에 한 30초에서 1분 담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물어서 자기 이빨 모양에 맞게 이렇게 성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작업이 처음 할 때는 잘 안 돼요. 만약에 체육관 같은 데는 안 가시고 주변에 도움을 안 받고 집에서 처음 하신다 그러면 2개 정도 사시는 게 좋아요. 하나는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 그랬거든요. 아니면 체육관에서 관장님들이랑 코치님들 아니면 그 상급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잘할 수도 있긴 하니까 그런 거 좀 염두해서 반드시 마우스피스는 나중에 스파링 하실 때 꼭 있으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중요하다. 네, 그럼 다음번에 소개시켜드릴 보호장구는 바로 이거 보호대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쓰시는 낭심 보호대라고 해서, 아시죠? 남자분들 중요 부위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대고요. 정말 좀 더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 중요 부위만 그 보호하는 낭심 보호대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중요 부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골반 뼈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보호를 하는 제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파링을 할 때는 잘 안 쓰시긴 하는데 정말 실전 같은 스파링을 한다거나
정말 몇 라운드씩 하고 정말 이거 시합 대비로 정말 열심히 스파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활체육 시합 같은 거 나가실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돼요. 뭐 스파링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시합에 나갈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체육관에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주 이제 돌려 쓰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넣어서 속옷 입듯이 입고 그 복싱 트렁크 안에다 입고 이제 겉에 바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싱 선수들 바지 통이 좀 큰 게 이 트렁크 이 보호대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넓어 보이죠. 그런 게 있고 여성분들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슴 보호대가 있어요. 여성분들도 충격에 대비하니까 가슴 보호대가 있어서 이제 사이즈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착용을 안 해봐서 많은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 나중에 생활체육 복싱대회 같은 거 나가신다면 이거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장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보호 장비도 아니긴 합니다. 물론 발목 같은 건 좀 보호가 되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복싱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복싱화는 솔직히 그 훈련하실 때는 신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싱화 같은 경우에 밑창이 되게 얇아요. 우리가 뭐 점프를 뛰거나 했을 때 이렇게 막 康康康 하는 그런 충격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가서 이 러닝머신을 뛰는데 이 복싱화를 신고 뛴다. 그러면 생각보다 충격이 많이 와요. 다리나 발에 좀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뭐 그냥 운동을 하실 때는 복싱화 신는 건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요. 약간 쿠션감 있는 좀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링에 올라가서 이제 실전 시도처럼 움직임을 하고 막 스텝을 밟는다, 아니면 이제 스파링을 한다, 그럴 때는 복싱화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 무게도 가볍고요, 이 밑창도 얇기 때문에 이 바닥의 느낌들이 바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딱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발목 보호도 돼요. 복싱화가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함은 아니고 이 A 모사의 제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고 있어서 지금 많이 보이는 거고요. 복싱화는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로우라고, 농구화랑 약간 비슷합니다. 이게 발목이 좀 낮게 나오는 로우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높은 미들 높이, 발목을 미들 높이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의 신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복싱화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형태, 이제 하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형태의 신발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복싱화라는 게 엠모사의 같은 경우는 이 복싱화만 단독으로 안 만들고 이게 레슬링화 겸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닥을 보시면 전통적인 복싱화랑은 밑창이 좀 다르다. 얘가 고무가 훨씬 더 많고 약간 더 두꺼운 면이 있어요. 무게감도 약간 더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모양은 또 약간 복싱화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또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좀 복싱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농구화 느낌이 나는 복싱화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보다 밑에 쿠션감이 더 있죠. 쿠션이 더 두꺼워서 충격 같은 것도 잡아줄 수가 있고, 고무라서 이제 이걸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운동하실 때, 만약에 그냥 운동용으로 쓰신다면 이런 복싱화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전 좋아하는데 피모사에서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 복싱계를 점령했던 복싱화 신발인데 이제 다시 리뉴얼해서 나온다고 해요. 이거 보면 이제 전통적인 복싱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밑창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내가 복싱화를 신고 싶은데 주로 이제 바닥에서 운동할 때 쓰실 건지, 아니면 정말 스파링 할 거나 그때 완전 실전처럼 쓰실 건지, 뭐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로우냐, 미들이냐, 하이냐는 정말 단순히 취향 차이로만 가셔도 됩니다. 진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는 복싱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 사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해요. 네, 이렇게 복싱화까지 이제 복싱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계속 이거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뭔가 방문 판매하러 와가지고 물건들 이렇게 딱 뿌려놓고 여러분한테 판매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절대 판매 목적이 아니고 판매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이 있고 뭐 구매욕이 생기셨을 때 너무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잘 모르거든요. 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 강의가 이제 2강이 남았어요. 제 강의가 이번 달 강의는 2강이 남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실제 체육관에서 진행하듯이 이제 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제 샌드백을 친다라는 가정하에 샌드백을 치는 걸 가르쳐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 체육관마다 구비되어 있는 샌드백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런 대충 여기 있는 것들로 어떤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